이번 주에 있었던 몇몇 매우 흥미로운 지방 보궐선거 결과가 있는데 아마도 몇몇 분들에게는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앤디 버넘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더 많은 검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공, 즉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보트들을 막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이 보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척의 보트에 165명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불법 입국한 것이 기록적인 숫자였고, 물론 그들에게 택시 서비스까지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첫 7일 동안입니다. 귀도 폭스가 보도한 내용이죠. 거기서 버넘이 총리로 취임한 첫 주에 13척의 보트로 881명이 도착했고, 스타머가 총리였을 때는 546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당은 전혀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앤디 버넘의 세금 계획에 대한 검토도 이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혁당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돈을 벌 때 세금을 내고 저축할 때 세금을 내고 쓸 때 세금을 냈다면 네 번째로 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돈을 벌 때 세금을 내고 저축할 때 세금을 내고 쓸 때 세금을 냈다면 네 번째로 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영면에 들 때 우리는 가족의 집이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수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 정부가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동정심이지 재산평가나 세무공무원의 방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앤디 버넘은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볼지 모르지만 당신의 유산은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폼당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세금이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이며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잔인하기 때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앤디 버넘이 이민 문제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적게 말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저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가 이 나라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엄청난 규모가 결국 이 사안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야 앤디 버넘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당신이 북해를 석유 시출을 위해 개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눌러앉아 이민이 영국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북해 석유에 대해 말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전화통화에서 북해 문제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제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곳에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불 해협과 이민을 둘러싼 더 넓은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주에도 분명히 해협을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과 작년 2025년을 비교했을 때 횡단 건수, 넘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무장관이 그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고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그 수치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방 조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또 다른 부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번 주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녹음 시점 기준으로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파인드 아웃 나우의 출구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맞는다면 이제 그레이터 맨체스터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개혁당이 노동당의 주요 도전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여론조사 측면에서도 델타포를 보면 여기서도 아주 분명하게 개혁당 대 노동당의 구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먼저 사우스 홀랜드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케미 반등, 바데녹 체제 보수당의 회복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혁당이 무소속 의석을 가져갔고 보수당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기 웨일스에서 보수당의 득표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노동당 후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라이드 컴리가 의석을 지켰고 개혁당이 약 40%로 2위였습니다. 이스트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의석을 지켰습니다. 노동당은 거기서 2%도 안 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꽤 놀랍지 않습니까? 자유민주당이 의석을 쉽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텔스퍼드에서는 보수당이 그 지역 후보로부터 의석을 얻었고 개혁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추세는 매우 뚜렷합니다. 올해 초 지방선거 이후 개혁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보수당은 거의 변동이 없고 노동당은 하락세입니다. 이제 앤디 버넘이 그 여론조사 상승세를 노동당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버넘의 계획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야 비로소 약간의 검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새 총리에 대해 한 말입니다. 버넘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에 들어간 이후로 이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나요? 네, 잠깐 논의했어요. 그는 이 문제가 당신들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는 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세요? 그리고 그는 아닙니다. 제 말은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머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고 있고 남아메리카에서 오고 있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럽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유럽을 침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침공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주요 용의자입니다. 그는 한 가지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북해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스타머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북해를 개발하세요. 개발하면 괜찮을 겁니다. 개발하세요. 그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 문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나라에 머뭅니다. 우리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14개월간 아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은 매우 강해졌고 당신들의 국경은 매우 약합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너지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곳곳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풍력 발전기를 보면 그 나라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북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북해에서 구입합니다. 노르웨이에서 그것을 사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북해에서 석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은행에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를요.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석유를 판매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북해에 더 큰 몫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500년, 600년, 7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탐사조차 되지 않은 두 개의 지역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석유 매장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것을 사용하면 다시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머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석유 회사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거대한 기업들입니다. 제가 석유업계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북해 개발을 허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북해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석유 회사들이 북해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전체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곳은 바로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있습니다. 바로 에버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유럽의 석유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에버딘은 유럽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는 석유를 시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곳의 석유는 최고급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가장 좋은 석유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통보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뽑아내는 비용의 3배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해를 활용하면 영국은 매우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사분과 얘기했을 때 그는 북해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봅시다.